예, 오늘 그 발표 목차는 서론, 선박관리업의 법률 규정 검토, 안전 및 보건 관련 근거 법령,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결론 및 재원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논의의 배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러니까 2024년 1월 27일 날은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 관련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년 후부터는 지금 6개월 이상 지났으니까 거의 1년 후부터는 바다 분야, 수산을 포함해서 거의 우리 중처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선박관리업을 어떻게 이 중처법하고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 오늘 토론회의 그 주제가 SM 분야인데 그걸 어떻게 좀 선박관리업에 이 중처법하고 연계시킬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억지스럽습니다만은 논리를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안전보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사고 발생이라든지 피해가 생기면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이제 조금 연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럼 우리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 형태, 그러니까 전기용선, 항해용선, 그 다음에 선체용선과 같은 운항 형태와 그 다음에 선박 관리에 있어서는 인하우스냐, 아니면 전문 SM이냐에 따른 그 관리 형태에 따라서 선박 소유자, 용선자, 선박 관리자 등에 대한 책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처법, 그리고 이제 먼저 우리가 시행이 되어왔던 산안법, 그리고 우리 선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그리고 보건 관련 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법 등 회사 관련 법규의 적용 여부,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선박안전보건 관련 특별법의 제정, 신규 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통해서 법적 책임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박관리업의 개념은 사실은 학문적 개념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생성 발전된 개념으로 선박관리자가 선박 소유자와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선사의 관리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선주로부터 대신해서 수행하고 선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대급부로 관리 계약에 따른 관리 수수료를 받는 전문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 법률 규정 검토입니다. 가장 선박 관리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해운법이 있습니다. 해운법 제2조에 해운업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 여객 운송, 화물 운송, 해운 중개업, 해운 대지업, 선박 대업 및 선박 관리업을 해운업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관리업이 해운법상 해운업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박 관리업은 해운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해양성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운 중개업, 그러니까 선박 관리업을 포함한 해운 중개업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제 갱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박 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과 관리, 선원의 권익 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고시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 요령이라는 해운법 산하의 고시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제가 이제 각 조문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우리 순수하게 SM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2012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10년쯤 된 법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소관에 더불어서 산업관리발전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에 선박관리업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박관리업보다는 정말 SM의 스코프가 이렇게 넓구나 하는 것을 이 정의를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해상운송인 선박대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 선박 소유자 이런 분들로부터 기술적 선박관리, 상업적 선박관리, 구조물 관리, 선박 시운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관리, 선원관리, 그리고 상업관리, 보건관리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박관리업보다 선박관리 산업이 범주가 심지어 조선소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굉장히 그 다양한 종류의 업을 선박관리업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부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시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 요령 제2조에 이렇게 정의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의하고 지금 이 고시의 정의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선박관리업이라 하면 2조 9호에 따라서 해상 여객운송, 화물운송, 어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 대업을 영위하는 자 등으로부터 선박관리와 선원관리,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조금 범위가 좀 좁아진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의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조 여기에 1항에 보면은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원관리와 보험관리는 아실 텐데 이 선박관리 부분은 제가 뭘 붙이려고 한 게 선박의 기술적 관리 업무를 말한다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기술관리 분야가 일반적인 선박관리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선박관리 업체가 기술관리 부분과 선원관리 이 위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는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SM사들은 이 선원관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조 2항의 선박관리업자는 솔라스 협약 제9장이 ISM 코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선박 소유자,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선박 안전 운항의 책임을 위탁받을 경우에 솔라스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선박관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 선박 소유자의 준함자는 선박 소유자의 직위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자 또는 운항할 수 있는 자, 즉 ISM 코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선체 용선한 자, 그리고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선체 용선한 자, BBC HP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BBC 선박과 BBC HP 선박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회사안전법입니다. 회사안전법 46조에
선박의 안전관리 체제의 수립 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수장관은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 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관리 체제, 즉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소유자가 안전관리 체제의 수립 그리고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되는 선박을 구체적으로 해상역에 운송 종사하는 선박, 그 다음에 500톤 이상의 선박,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마지막에 이제 수면 비행 선박 해가지고 위급선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하는 선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선주는 51조 해상안전법입니다. 안전관리 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그 선박 안전관리 대행업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체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제 사항에 11가지로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5항에는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선주는 안전관리 체제의 시행을 위해서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이렇게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전관리 체제의 수립 및 시행은 선주가 직접 수행하거나 업무를 대행해서 안전관리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도 되고, 이 경우에 안전관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법에서 정하는 선박관리업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관리업자가 반드시 안전관리 대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우리 국내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대행업자와 선박관리업자는 별도의 그런 사업을 하고, 물론 선박관리업자가 안전관리 대행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체제의 수립 그리고 이행에 관한 업무는 선박관리 업무 중 주로 기술적 선박관리 업무에 해당되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51조 그 안전관리 대행업인데 바로 이겁니다. 제1항에서 안전관리 대행업을 선박관리업과는 별도로 이와 같이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원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원법상 선박 소유자란 선주, 그리고 선주로부터 선박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 관리업자, 그리고 대리인, 선체 용선자 등을 포함하는 선박 소유자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폭이 넓습니다. 선원법 2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원법 대통령령에서 38조에 보면은 선원법 112조가 선박관리 사업에 대한 규정인데, 거기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8조에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선원관리 사업자를 선박 소유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 범위에는 이제 바로 여기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대통령령에서 10가지로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선박관리 사업자가 선박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그 업무의 범주가 바로 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선원의 상명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우리 선원의 상명 업무 처리는 선원관리 사업자가 대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병 보상금의 지급 문제에는 선박 소유자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예컨대 P&I 이런 보험에서 이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박 소유자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선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언법에는 선언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에서부터 명부 작성 지치, 승하선 공인, 승무 경력 증명의 발급, 구인 구직 등록 등등 이런 업무에 대해서 선언법상 선박 소유자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원관리사업자는 회원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등록을 필수 요건을 하고 있으며 선원관리 수사 업무 중 대통령령 아까 이제 말씀드린 38조가 되겠습니다.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선박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이 시행령 38조 선원 근로계약이란 선원의 승선에서 선박 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 소유자는 근로이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하여 고용된 선원은 선원관리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원관리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계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관리업자의 업무 중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관리사업자를 선박 소유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그다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선원근로계약서상에 선박 소유자와 선박관리회사를 동시에 기임 날인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원 근로계약 주체는 실제 선박 소유자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ILO 국제노동기구 회사 노동협약 2006년도 협약이고요. 2013년에 발효가 된 협약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후에 2014년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2006 MLC 상에서 선원 근로계약은 여기 이제 선원 근로계약이 MLC 제2장에 있습니다. 2장에 1장은 이제 선원이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요건이고 2장이 선원이 되기 위해서 승무하기 위해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챕터가 부서부서 제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간에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라고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의 어떤 성격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개정 시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 2장에 보면 선박 소유자는 물론이고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 선박 소유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수탁할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선주로부터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 관리자, 대리인, 선체 용선자와 같은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 송출회사는 협약에 대한 책임을 수탁받지 않은 한 선박 소유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2006년 MLC에서는 단순히 선원과 선박 소유자 간의 근로계약만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책임을 수탁할 때 협약에 따라서 선주로서 부과된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SM 사람에는 같이 선박 소유자로 간주되도록 이미 ILO의 국제협약상 선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련 법들이 쭉 봤는데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선박관리산업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반적인 선주는 물론이고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 구조물 운항자, 우리 산업법상 또 선박 소유자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 상업적 선박관리. 우리는 주로 이제 기술 상업적 선박관리는 일반 우리가 선박관리 범주에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상 구조물, 선박 시운전, 기타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선박관리 개념이 가장 넓은 게 바로 선박관리 산업발전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기타 이제 해운법, 기사안전법, 그 도시로서의 선박관리의 등록관리 요령, 이런 부분은 훨씬 범위가 이제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선박관리법에는 선박관리 산업발전법상 선박관리 산업의 범위에 포함된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물 구조물 운영자에 대한 도급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선박관리, 해상 구조물 관리 또는 시운전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이행하기 위한 이행 법률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선원법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해운법에 따라서 선박관리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선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원관리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선원관리 사업자를 선박 소유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원법상 선박관리는 여타 국내 회사 법규상 선박관리 업무 범위 중 선원관리 분야로 한정이 되고, 이 범위에서 선박관리 사업자는 선박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고용선원과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그리고 보건 관련, 선박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근거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시면, 중처법은 책임의 주체를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폭넓게 해석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게 이제 제4조에는 중대산업재, 제5조에는 중대시민재로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 의무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물론 기타 법인이라든지 공무원 등등 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게 부여하고 중대산업재, 중대시민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의 도급, 용역, 위탁 시에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선박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우리 선주와 선박관리업자 간 선박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시 다양한 계약 방식에 따라 중처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지위를 가졌는지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산안법입니다. 이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가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안법 3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2조 별표 1에 따라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사업과 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산안법 일부 조항에 적용이 되지 않고, 선박과 보트의 건조업에 대해서 산안법이 적용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석을 하자면 상선의 경우에는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 선원법 등이 적용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별표에 따라서 선박과 보트의 건조업은 산안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 안전과 관련해서 501 505의 그 원양어선 사고 이후에 원양산업발전법에 산업안전발전법에 의해서 어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규정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영근의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2021년에 어선안전조업법이 새롭게 제정이 된 법이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입니다. 선박안전법 2조의 정의, 그다음에 3조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서 선박의 특수성과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은 선박안전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에 관련해서 안전 분야는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 회사안전법의 경우에 안전관리 책임자 DP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원법 등이 적용되고 보건 분야는 또 선원법에서 이와 같이 분산 적용이 된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또한 선박안전법상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은 매우 또 미흡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법, 보건법, 그다음에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용 범위의 문제가 현재 명확하게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미흡한 상황입니다. 네, 회사안전법입니다. 선박 또는 시설물 소유자는 회사안전법상 국가의 회사 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서 자기 소유 또는 관리 선박이나 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제반안전 규정을 준수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사안전법상 선박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 그리고 선박의 점검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안전법은 선박안전 관련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박안전 관련 회사안전법의 규정이 있으면 회사안전법이 적용이 되고 회사안전법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양사고 심판법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실제 우리 선박 안전 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동법상 해양사고는 인명이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와 인명사고가 없는 사고로 배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두 해양사고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로 포함이 되고 해양안전 심판은 재결에 따른 행정상 징계 외에도 산업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산업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 해양사고가 우리 2조에 우리 해양사고 심판법에 해양사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 대표적인 해양사고의 종류로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양사고 심판법상의 재결 및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산안법이나 중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해양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양사고 심판법은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상의 징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안법과 중처법은 또 사업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사고 심판법상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사고 관련자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개별 사고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으로서 노동보호법적 규정과 질서법적 규정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78조와 79조에서는 선내안전보건 기준을 규정하도록 제시만 하고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2조, 83조, 91조에서는 현재 선원법 시행규칙으로서의 선원안전위생규칙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채택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원법상 선박 소유자 안전운항을 위한 성무정원, 핵인 능력 향상, 그 훈련, 그 다음에 안전 및 환경보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안전 담당자, 또 위험물 안전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산업법에 대해서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 적용 규정이 미흡해서 선원법 개정 또는 안전보건 관련 권리 의무,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가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게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챕터입니다. 법적 책임 문제인데 저는 이제 책임 주체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첩법상 책임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자를 법 제4조와 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조문인 중첩법 5조에서는 도급 위탁 용역 등을 행할 경우를 할지라도 제3자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장비, 시설 등에 대한 지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4조 9조에 따른 예산 인력, 조직 구성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의 경우에 선주가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선박 관리계약, 용선계약 형태에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책임 주체는 선박 소유자, 선박 관리업자, 용선자, 안전관리 대행업자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박 운항 형태별 책임입니다. 운항 형태별 책임은 항해 용선계약과 정기 용선계약, 선체 용선계약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할 수 있고요. 항해 용선계약이라 하면 선박 소유자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을 특정한 항구까지 항해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박 소유자가 선원은 물론이고 선박 속후,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선주가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용선, 타임차트의 경우에도 선박 소유자가 선원과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용선자에게 일정 기간 항해에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는 그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원 관련 항해 과실과 해기 과실은 실질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 취급과 관련된 상사 과실에 대해서는 해상 운송인인 용선자가 책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책임 주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BC, 그리고 이 BBC HP, 이 선체 용선, 그 다음에 국치부 용선, 그 다음에 선박 소유권부 선체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선박 자체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며 선박 소유자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의 통상 용선자가 선원을 고용하고 운항 비용을 부담해서 선박의 지배권과 저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용선 계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BC HP 용선자가 선박 안전 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 것으로 한 것은 최근에 오래 전입니다만 한진 사태도 있었고 할 때 이 BBC HP의 선박의 경우에 BBC 경우처럼 용선 기간 용선자가 선박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중첩법에서 규정하는 책임 주체가 되고 선체 용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용선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선박 소유자가 책임이 주체가 됩니다. 특히 BBC HP와 관련해서 선박 투자 회사의 형태, 최근에 우리 산안법 적용해가지고 파리바게뜨 SPC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SPC가 실질적인 페이퍼 컴퍼니인데 선주의 역할을 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BBC HP가 우리 국내 선주가 이 선박을 선체용선 한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호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원 지방법원에서도 패소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선박 관리를 담당하는 용선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중첩법상 책임의 주체는 선박 관리업자 또는 이의 경영 책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항 형태별 그러니까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안전보건 관련 체제 구축 및 이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선원의 경우에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선주, 경영 책임자가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선원 근로계약 체결이 당사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박관리 형태별 책임은 인하우스냐, 선원 송출형 선박관리냐, 기술적 선박관리냐, 상업적 선박관리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하우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회사 선박 소유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원 송출형 선박관리의 경우에는 선원 근로 고용계약과 운항관리 모두 선주 또는 용선자와 체결하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 선박관리는 선박 정비 및 보수, 도움 감독, 기술 자문 등을 체결한 선박관리회사는 실질적 경영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SM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업적 선박관리에서 용선계약, 운송계약, 선박 매매 등과 함께 실질적 선박 운항을 담당하며 선원 고용계약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이들이 바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주체가 될 것입니다. 선박관리업은 회원업에 따라 등록을 하고 안전보건과 등록관리 요령에 따라서 선주와 안전관리 대행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선박관리와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위탁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주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선주는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체제를 또 수립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비록 선원이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선박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안전관리 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한다고 할지라도 선박 소유자의 책임은 안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관리 사업자가 선원관리 수탁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아까 38조가 있었습니다. 시행령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선박 소유자를 보고 선원관리 사업자를 통해서 고용된 선원은 선원관리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을 또 지급하여 이와 관련된 근로계약 주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선원법상 선주의 지위를 부여받은 관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보건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 주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 선주와 선박관리업자 간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선박 운항 형태별로, 그다음 관리 형태별로,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행업자의 책임의 부분에 따라서 같이 그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차트, 타임 차트, 배우업 차트에 따라서 선주와 용선자 그리고 이 책임이 달라지고 선박 관리업자의 경우에도 자가형이냐 전문 SM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행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회사가 선박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하는 그런 그 대행업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언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언은 선박안전관리 주체가 선박관리 주체가 되어야 하며 선박안전 운항 확보와 해양오염 방지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행업자의 선박관리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상으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선박관리업자가 안전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선박관리업자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선박관리업의 스케일 메리트화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안전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대표적인 우리 선박관리사 플리트 매니지먼트라든지 V그룹이라든지 버나드 슐츠 이런 불지의 우리 SM사들은 다 안전관리를 포함한 선박관리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첩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박 소유자와 선박관리업자, 용선자 간의 책임 주체에 관한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중첩법 4조 5조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이 주체로서 남게 됩니다. 선박 이 경우에도 선주가 선박관리업자에게 선박을 위탁을 할 경우에 선박에 대한 지배, 운영, 관리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용선계약, 선박 임대차 계약 등 선박 운항 형태별로 양자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선박안전 및 보건 관련 법률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 선언법이 있고요.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법과는 다르게 책임의 주체인 선장, 선원, 선박 소유자 등이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그리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을 확보하기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회사 법규입니다. 반면에 중첩법은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첩법, 산업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내용이 없거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개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내 산업법을 포함한 국내 회사 법규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선박 안전 그리고 보건 관련 법률, 근데 이제 선박의 관련 법률 선원법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선원법 이런 법률과 그리고 중첩법, 산업법 관련 규정을 통합한 특별법으로서의 가칭 선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률, 선박 안전 보건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